첫 번째 소식부터 봅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인하대학교에서, 인천에서는 인하대가 매우 명문 대학교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 인하대학교에서 동급생 가해자 남학생이 동급생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에 떨어뜨려 죽게 했다. 결국 이 가해 남학생에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무슨 사건이 발생한 건지 충격의 인하대, 이 뉴스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상당히 충격적인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러 명이 신고한 것 같아요. 119 와서 소방에서 이동을 시켜줬고 나중에 심정지 와서 사망하셨고. 무서워. 학교에서 그렇죠. 그리고 캠퍼스가 음주 문화에 조금 경각심이 적은 거는 사실이니까. 가방한 것, 노래 있고 아타리를 우리 학원에서 개치 옆에서 저 학생이 무슨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알아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살해 의도 가지고 피해자 3층에서 미신 건가요? 지금 피해자에게 한 명 없습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 지금 가해 남학생 봤는데 20대 초반, 저 학교 같이 동급생이에요. 그리고 사망한 여대생도 동급생인데, 자, 이거 무슨 사건인 겁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여학생, 남학생, 피해자, 가해자를 포함해서 3명이 그날 전날에 이제 술을 먹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일단 술을 먹었다. 계절학기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아마 동급생들끼리 기분이 좋으니까 한잔 하자라고 해서 모인 것 같습니다. 학교 근처 술집에서 먹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오전 1시 20분경까지 술자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 CCTV를 보면 이제 그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눠서 이제 부축하는 장면이 있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중간간, 그러니까 의사불명 상태라든가 저항이 곤란한 상태인 여성을 데리고 이제 본인이 성범죄까지는 자백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 새벽 3시 40분 경에 이제 여학생이 이제 발견됐다라고 보이니까 한두 시간 범죄 그 시간 동안 여학생에 대해서 성범죄를 했고, 보통 이제 술에 취했다가라도 신체에 어떤 위협적인 행동이 오면은 깰 수 있거든요. 만취된 상태에서도 저항을 하다가 도망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도망가다가 계속된 이제 범죄 행위가 계속될 염려가 있으니까 뛰어내렸거나 또는 밀었거나 아니면 실족을 했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범죄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범행을 계속 이어가다가 추락사한 경우에도 강간치사의 유죄가 나온 경우가 꽤 많아서 그렇군요. 일단 중강간치사죄로 이제 적용이 됐고, 다만 일각에서 이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리거나 실족해서 내려간 게 아니라 가해자가 고의로 밀었을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도 열어놓고 수사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 가해 남학생은 동급생 여대생을 향해 상대로 성폭행을 범죄를 했던 것 자체는 시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자백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피해 여학생이 가지고 있던 유류품이라든가 옷 같은 것도 본인이 다른 공간에 가져다 둔 걸로 봐서는 술을 같이 먹어서 만취 상태에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의사 판단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도 유죄의 정황으로 해석이 되는 상황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범죄의 소명이 있었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왜 여대생은 3층에서 떨어졌을까? 직접적인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원인입니다. 사망의 원인은 3층에서 떨어져서 안타깝지만 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수사의 관건은 왜 3층에서 여대생이 떨어져 발견됐나? 그 여부입니다. 함께 보시죠. 경찰, A씨가 건물 3층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추정, 현장 실험 등 추락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데, 가해 학생은 고의로 밀진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나 봐요. 준강간치사 혐의를 지금 적용했다는 건데, 고의성이 발견되면 살인죄로 변경을 방치입니다. 다른 건물에서 피해 여학생의 옷이 발견됐고, B씨가 범행 이후 증거를 감추려고 했는지 확인 중이다. 자, 손정희 변호사님, 준강간치사와 살인죄, 지금은 준강간치사 혐의가 적용됐다는 건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약물이라든가 술에 만취해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했을 때 준자가 붙는 건데요. 지금 중간간 살인, 강간 살인으로 본다라는 것은 내가 예견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여성이 이제 그 어떠한 경위로 이제 치사,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는 치사죄를 붙이지만 처음부터 이 여성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여성에게 외력을 가한다거나 몸싸움 과정에서 이 사람을 떨어뜨렸을 때는 미필적 고의나 강간 살인의 고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을 그 당시 직전 상황을 굉장히 유의하게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범행 장소에는 현재로선 CCTV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 피해자는 지금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그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남학생은 자기가 밀지 않았다, 고의로 밀지 않았다라고 살인 부분은 부인하고 있는데 좀 더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준강강 치사와 살인 혐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형량도 꽤 크게 차이가 나 있군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예. 수 있는데요. 치사는 그야말로 내가 살인까지는 용인하지 않았고 살인하려는 의도 없이 성범죄에 의해서 이제 죽음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양형은 굉장히 높지만 강간살인은 성범죄와 살인죄가 경합되어 있는 그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된다면 중형을 피하기도 어렵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중형은 피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술 먹고 이런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다고 해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실무의 추세를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피해자가 발견됐을 때 당시의 상태가 직사한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이송돼서 수시간 동안은 생존해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떨어졌을 때 이 가해 남성이 즉시 구호 조치를 했더라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는 무엇을 했냐면은 이 피해 학생의 옷가지를 은폐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아, 그래요?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되는 죄입니다. 바로 그 대목이 더욱더 공분을 자아내게 하는 대목인 것 같은데 이 남학생에 의해서 사망한 여대생의 뭐 유류품, 옷가지나 소지품들이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은 손정희 변호사님 설명을 듣자 보니까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냐, 본인의 범행 사실을 이렇게 지금 의심된다는 대목이에요, 김배민 대변인. 여론이 매우 좋지 않죠. 주말 사이 이 뉴스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대학가에 있는 뭐 인하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해서 전 젊은 청년들, 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공분에 빠져 있는 사태로 볼 수 있는데 예. 누군가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상황으로 몰아세우고 또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중요한 골든타임에 본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렇게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면 아마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법적으로도 분명한 단죄를 가져야 되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를 지켜보면서 용서할 수 없다는 여론들까지도 쭉 이어질 거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학생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부터 많은 네티즌들 중심으로 예. 여러 공분들이 쭉 모여지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데요. 이 20살의 젊은 청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한동안 한 2년 정도 대학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닫혀 있다시피 할 정도의 상황이었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학교 내에서도 같이 생활도 하고 또 저녁 시간에도 얼마든지 나가서 이제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문화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 오랜만에 열린 캠퍼스의 공간을 이렇게 범죄 현장으로 물들이게 됐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법의 심판의 양형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워낙 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는데 함께 보시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대학교 갓 들어간 어린 대학생이 그런 참혹한 일을 당했다는 것에 말할 수 없을 만큼 애통하고 비통한 심정이다. 저희가 할 일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대통령 고위 관계자의 입장도 현재 소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아 의원님, 중강강치사 법적으로는 현재 경찰이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건데 직접 밀진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만약에 여대생이 피하든 도망치려 하든 하다가 실족이든 아니면 도피를 하는 과정에서 추락을 하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법적으로 인과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남학생의 성범죄만 없었더라면 이 여학생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이거를 그냥 중간간 치사로만 묶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글쎄 이제 조금 더 엄밀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구속영장이 발부된 측면 또 어느 정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그 피해 여학생이 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라는 뭐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3층 높이는 3층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사망으로 이를 수 있는 높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높이라서, 또 아까 우리가 기사에서 본 것처럼 떨어졌을 때 바로 사망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다라고 보면, 그것에서 이 친구를 끝까지 돕지 못한 이 가해자 학생의 책임은 저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워낙 사회적인 공분이 크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지금 입장을 내는 그런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이 가해 남학생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그리고 그날 인하대학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어린 여대생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경찰 수사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망한 여대생 가족에게 정말로 깊은 위로의 말씀도 전합니다.